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거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좀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일 없게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지라,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HLB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1보 후퇴, 2보 전진격으로 조금 지쳐있는 체력을 달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하루하루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주말 동안에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터치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우선적으로 HLB는 FDA 승인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뭔가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FDA가 통과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의 적정 주가를 50만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라든지 여러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요, FDA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50만원의 목표를 보고 있던 것이 뭐 예를 들어 한 30만원까지 줄어든다거나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FDA를 통과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윗꼬리를 크게 만들면서 급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든 저든 아무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저 중요한 건 일단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산정을 좀 해놓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거, 더 높게 볼지 낮게 볼지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호재거리가 있으면은 높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혹은 뭐 호재가 생기든 했을 때 높게 볼 때는 좀 더 높게 보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고, 막 급등이 나와도 그냥 홀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어떤 재료다라는 걸 안다면, 반대로 악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악재고 실제로 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시세에 따라서 내 개인 사정만 생각해요. 그렇죠?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슈라는 게 있고 이유라는 게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팩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회사가 데미지를 입을 만한 혹은 회사가 좋아질 만한 팩트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 계좌 상황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야, 이거 하한가 맞았네, 큰일 났네, 좀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하한가를 두드려 맞았으면 이 하한가로 우리가 원래 HLB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계획하고 예상하고 예측했던 것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짰던 것에 변수가 생겼는지 변수가 아닌 건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내 계좌 상황만 보고서 아이고 이거 대박이네, 아이고 이거 조졌네, 이런 생각들만 하시잖아요. 이거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지만 주말 동안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 올리지 마라, 트럼프, 월마트 압박에 뭐 딜레마에 빠진 미국 기업들 등등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평일에 나왔던 건데, 미국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K-바이오 전략적인 측면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헤드라인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트럼프 의약품 관세 임박, 미국 기업도 연 70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이번 주 중으로 발표를 좀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예요.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주 내로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 초반에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국가 안보 관련된 걸 명분으로 해서 의약품 관련된 부분들을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이폰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테슬라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확실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미국인들에게 약값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추자라는 거죠. 비싸가지고 처방을 못 받거나 비싸서 약을 못 사 먹고 비싸서 더 좋은 약으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해서 미국인들, 이런 좋은 치료제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낮추자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데도 모든 비용들이 비싸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연구 개발만 해서,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개발만 해서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다른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맡기죠. 뭐 임상 같은 것들도 위탁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CDMO, 뭐 CMO라고도 읽기도 하고 CDMO
CDO로도 읽기도 하고 하죠. CDMO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생산을 외부에서 하고 수입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상관없는데, 중국이 예를 들어 생산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약이 많이 필요로 해. 근데 중국이 이거를 수출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미국은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는 이해가 되고 의도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계산을 좀 하고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도 주요 참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가면서 하겠지만, 사실 최근에 있었던 4월 2일이었죠. 관세 부과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상호 관세 발표했을 때도 뭐 펭귄만 사는 국가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좀 약간의 허점이 있었고, 관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것도 단순 무역 적자의 뭐 50% 등등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정책을 펼치는 게 정말 누가 봐도 그냥 협상 카드일 뿐이지 다른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가격을 낮추자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시설을 미국 현진으로 불러들여오는 것. 생산에 대한 차질이 없게끔. 자, 그러면 미국 현진에다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불러들여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떻냐를 놓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불가능한 건데 왜 그런 거는 유예를 안 해주냐라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CGMP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DA에서 이 CGMP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되게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이런 게 또 문서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현장 실사를 계속하고 되게 엄격하게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인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데도,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초기 투자 비용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토지부터 설비, 인력,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려면 원재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지, 공장만 짓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도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원재료를 결국에 수입해가지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할 텐데,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완제품만 불러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중국을 배제하고서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받으려면 공급망을 다시 다 재편해야 돼요. 그것도 또 부담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다르게 엄청 크게 이렇게 임팩트가 있거나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안보에 대한 거, 단순히 약값을 낮추기 위한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고, 미국이 구조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약값이 비싼 건 맞아요.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OECD 평균 대비해서도 2.3배나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는 중간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PBM 같은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좀 조율을 해야지, 단순하게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뭐 소비 제품들은 괜찮지만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자꾸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HLB도 FDA 승인되면, FDA 통과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싼 약값으로, 가격이 좀 꽤 세요. 그래서 고가의 약품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우선적으로 때리려고 하는 게 바로 고가 제품들 위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알테오젠도 주가가 많이 좀 좋지 않죠? 물론 알테오젠은 이거 외에도 IRA에 관련해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더 빠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영향들이 있고, 어쨌든 HLB도 FDA 통과되고 나서 그러한 악재가 좀 같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변화하는 미국,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 제가 리포트를 5월 14일자로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목차는 사실 간단해요. 당장에 HLB의 중요한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얼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FDA 승인 후에 전망, 다음으로 또 미국 정책이 지금 사실 좀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좀 가정해서 최악의 HLB의 주가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게 흘러갈 거다가 아니라 안 좋을 수 있는 상황도 일단 염두는 좀 해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 인간 저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증거 있냐, 근거 있냐, 그러면서 괜히 또 막 물고 뜯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증권 전문가들은요, 좋은 얘기를 방송에서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내용만 듣고 투자를 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방송에다가 얘기하면 악플 달고 채널을 막 테러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진심으로 이런 악재거리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마음이 있다. 왜냐면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요, 리포트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 좋은 내용 얘기하면 뭐 이랬네 저랬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은데, 이걸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저 많이 혼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HLB의 강성 주주님들, 진심으로 어쨌든 수익만을 위해서 뭔가의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혼자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총 23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근데 뭐 이제 장당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 대표가 직접 작성한 HLB 긴급 리포트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문자를 저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아직 못 받아보셨다, 제가 누락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딱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를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1번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십니다. 둘 중에 편한 거 한 가지만 해주세요. 보내드린다고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립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정말 큰 리스크나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 그냥 기사 읽는다 생각하고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